사람이시여, 사드는 제 인생의 불평객이지만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배치에 실적지는 없다는 그분 신념으로 뜻을 모았던 동지들은 제 인생에서 아름다운 시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덕신도의 사람이시여, 아름다운 날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제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평화를 찾아 떠나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도록 희미한 등불을 비춰주시고 희뿌연 빛이라도 그 길을 따라 또박또박 걸어서 닿는 곳이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믿음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덕신도의 사함이시여, 이 정상하에 저항하는 평화 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려면 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올리며, 덕신도의 사함이시여, 가장 공경을 입에서 영도 가볍게 전쟁이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소유미 같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기쁜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살아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 더 평화의 뿌리를 뻗어내리고 정의로운 목숨들 사하십시오.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가 사드라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100년 묵은 제국주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정신을 빼앗게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성산동사께서 선천기운이라 인제시대에 어긋나는 정치인이 지난해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새잎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 기억이나 밀신전 과거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 기억으로 만들어낸 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 발붙일 곳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들 함께 하신 목숨을 사하십시오. 조성리와 빈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3차 이후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에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평생과 평화의 길로 힘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 마음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영원을 담아서 다시 마음속으로 기도 올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학교에서도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는 시험이 있는 것 같이 수도인에게도 고비가 높아질 때나 불치에 오를 때에는 순경, 역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나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실 무렵에 마왕 파승이가 8만 4천 마군을 거느리고 대적하였다 하며 불의 수행자들도 역시 그러한 경계를 지냈나니 내가 지금 그대들을 살펴볼 때 그대들 중에도 시험에 걸려서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과 회전하여 영생길을 그르쳐가는 사람과 또는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마쳐서 그 앞길이 양양한 사람들이 있나니 각자 성도를 살피어 그 시험에 실패가 없기를 바라노라. 이상은 요조교 대종경 8장 말씀입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지난 화요일 날 IAEA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인증서를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을 했지요. 도대체 세계의 이 적폐 세력들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드 문제가 이 대한민국 한반도 전역 그리고 이 동아시아 세계 패권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물건인 것처럼 당연하게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이 지구 인류 그 누구도 영향권에 없는 사람은 이 오염수에 대한 영향 문제는 인류 누구도 영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제 그제 나온 IAEA 보고서는 기사에서 모두 다 보셨겠지만 이 불법적으로 진행했던 사드 일본 환경영향 평가 만큼이나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이 번역본을 통해서 나온 기사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다라고. 일단 첫째로 이 IAEA 이 검증을 하는 그 주체 자체가 사실 신뢰가 없죠. IAEA는 이 핵 문제를 검증하는 그러한 단위가 아닙니다. 핵의 평화적 사용, 평화는 떼고 어쨌든 핵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핵을 사용하게 만들고자 하는 진흥하는 핵 진흥 단체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단체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 핵발전, 이 핵산업, 핵무기를 포함해서 이 핵산업의 어쩌면 가장 치명적 리스크 중에 인류 역사 속에서 핵 사용에 대한 가장 치명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리스크가 되는 이 사건, 이 후쿠시마 사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검증을 이 핵 진흥을 하는 단체에다가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한테 열쇠를 맡긴, 집 열쇠를 맡긴 거나 똑같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게. 근데 고양이도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요. 고양이도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습니다. 근데 결국 그 결과가 모두가 예상한 것과 같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일본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렇게 검증하는 게 아니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예, 처리하는 큰일 났네. 큰일 났네요. 이렇게 처리하는 그 기계 이제 알프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알프스에서 결론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알프스에서 이게 처리가 잘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처리가 잘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잘 처리되는지를 검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알프스가 처리가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염원 같은 거죠. 바램 같은 거죠, 바램. 그럼 그 처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무엇에 대한 기준이야? 일본이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잘 될 거다. 그래서 이게 뭔가 129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의 내용의 전반을 다루고 있는 게 환경영향 평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어떠한 그 사전 같은 얘기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론에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사용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IAEA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뭔가요? 나는 책임 없어. 이 결과를 가지고서 판단 주체로 삼는 그 대상들, 그 문제는 자기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부에서도 IAEA가 정확하게 신뢰한다, 믿는다, 아니 IAEA가 맞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그냥 신뢰한다 정도. 그리고 판단은 유보한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서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은 IAEA 탓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어떠한 그 책임의 주체는 아무도 없는 것, 사라져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도 그 책임에 대해서 본인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과학자가 검증했다, 과학자가 검증했다, IAEA가 그렇게 신뢰한다. 책임의 주체는 아무도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방류가 시작될 것이고, 바다에서 이 오염된 방류된 이 방사능은 이 생물군 사이에서 쌓여서 최종적으로 최종 먹이사슬에, 지금 현재 지구에서 최종 먹이사슬의 최상위 단위에 있는 인간에게, 그러면 가장 그 축적된 방사능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곳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실 성인 남성이라든지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향이 늦게 미칩니다. 방사능에 가장 취약한 대상들은 누구죠? 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 노인분들, 그리고 가임기 여성. 왜 그러냐면은 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호르몬을 따라 가장 많이 흡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뿜뿜하는 이 아이들과,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 그리고 호르몬이 주기적으로 많이 나오는 여성분들, 가임기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방사능에 가장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방사능의 영향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암 중에 하나가 바로 갑상선암이에요. 그래서 갑상선이 호르몬이 지나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조심하고 가장 분노해야 될, 이제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진실을 또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덮어버리려고 하죠. 어제 박성민 막내님이 올려주신 이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우리 아주 비슷한 뉘앙스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fukushima 오염수 3중수소 인체 영향 5,000분의 1.
어디서 많이 들었죠? 뭔가 이렇게 숫자 다르고 주체 다르고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사드 전자파 영향 몇만 분의 1. 정말 이 과학자를 다 지옥 갈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인생의 삶의 어떠한 그 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전자파 문제는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IAEA하고 똑같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 후쿠시마 이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했던 그 사업체도 결국 그것을 의뢰한 사람, 돈 주는 사람은 누구였나요? 국방부입니다. 결과가 좀 많이 나타났고 그렇게 요구하면은 들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드 환경영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미군 기지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적 위해 요소는 사전적 문제보다 사후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치 외교적 문제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영향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과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는 우리말 안 믿으면 다 대답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인류사회의 큰 어쩌면은 이게 마지막 시험기인 것처럼 참 고난이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이 핵산업의 그동안의 이 핵산업에 대한 환상이 분명 인류사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만화들에서 보면은, 악당들을 쳐부시는 그 로봇들의 어떠한 힘의 원천은 대부분 원자력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징가 제프도 그렇고. 아톰도 그 힘의 근원은 아톰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원자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원자력이라고 하는 어쩌면은 그 시대에 어떤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그것이 얼마만큼 인류의 희망의 빛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그 희망이라고, 그 빛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빛 안에 가려져 있던 그 그늘이 얼마나 컸는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밝혀져 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IAEA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이 위기 자체가 어쩌면 이 핵산업의 마지막 어쩌면은 쐐기를 박는 핵산업의 어쩌면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 이 바다생물군에서 나타나는 방사능 축적 수치는 분명 높아질 수밖에 없고, 물론 그 시간이 지금 이 사안들을 결정하는 이 정치인들의 어떠한 정치적 생명력이 다하는 그때쯤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이 결과는 축적 데이터는 쌓일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은
실제로 눈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 군사 기지처럼, 군사 기밀처럼 저 원자력 발전소,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저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혹은 원자력 카르텔 안에서만 있었던 알 수 있는 그 진실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세계에 퍼져 나가게 된 거고,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피폭 사건들이 이제 세계로,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됐기 때문에 어쩌면 이로 인해서 핵발전 산업은 종지부를 찍게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것이 오염수 방류를 어느 순간에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과제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핵산업으로 해서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된 지금, 혹은 저 사드 배치의 마지막 행정적 처리 절차에서 마지막 어떠한 도장을 찍으려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소송리에서 사람들은, 혹은 저 김천에서 사람들은 이 한반도에서 주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과 이 인류 전체를 공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미사일의 전쟁 위기가 있는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이러한 문제들이 종지부는 없습니다. 위기에 대한 종지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모든 수행자들, 혹은 모든 길을 가는, 어떠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단계마다, 원불교에서는 그 법위라고 합니다. 공부의 단계입니다. 단계. 그 법위가 올라갈 때마다 시험이 있다. 시험기가 있다.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84,000 마왕 파순이가 84,000 마군을 데리고서 부처님을 시험하셨고, 여기서 얘기하는 84,000 마군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 이런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번뇌, 84,000개의 번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내가 성장을 할 때, 성장의 시기가 왔을 때 그 마지막 시험기가 온다라고 하는, 그리고 외부에서 이 사드 문제의 종지부가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이때, 그리고 이때 어쩌면은 우리에게도 이것이 시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바래왔던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과연 끝까지 우리가 7년 동안 하겠다, 끝까지 이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 염원을 우리가 과연 실제로 이루어낼 것인지 하는, 어쩌면은 시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래왔던 평화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저 사드라고 하는 무기가 이 소성리 땅에서, 김천 땅에서, 이 한반도에서 빠져
나가는 것, 빠져나가는 것. 그것이 현실적인 모습이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평화의 모습은 우리가 왔던 그 과정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저들은 무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를 갈등시키고 갈라놓고 그리고 서로를 적대시하려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다스리기 쉽게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7년 동안 서로 적대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7년 동안 증명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 지속 가능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과정 자체가 우리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학생들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성자로서 살아간다. 누구나 성자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혹은 하루의 어떤 순간에 성자로서 살아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자로서 살아가지 않는 순간도 있다. 이 성자의 시간을 아주 오랜 시간, 길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류 속에서 성자라고 부르고 성인이라고 부르고 부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난 7년 동안에 평화를 스스로 증명해왔고 만들어 왔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무기를 통해서 저 사드를 통해서 사드 배치가 완료됐으니까 우리가 이겼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계속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가장 더욱더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저 사드가, 그리고 그 힘 자체가 저 사드가 이 안에서, 이 소성리에서 결국 버티지 못하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이야기죠. 저 사드가 이곳에서 뿌리박지 못하게 하는 힘은 결국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힘만이 저 사드를 나가게 하는 힘이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평화를 증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바라는, 만들고자 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지난 7년 동안의 세월을 우리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증명해가고 스스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바로 진짜 평화,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평화, 실현하고자 하는 평화를 함께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이야기는 먼저 마치고 우리 백창호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악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후에 보시기에 지극히 좋았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던 이 천지 만물 세상이, 사람 세계가 지금은 온통 악인들의 소굴로 변질해 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니 국제 원자력기구니 환경부니 그럴듯한 이름의 기관들이 오직 가진 자의 이익을 위해서 민중을 학대하고 자기네들의 악행을 정당화하는 일에 전문 지식을 발휘하고 온갖 음모를 꾸며내는 악한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굴절된 세상을 이제는 전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전위에 서서 당장 이 소송리에서 사드를 물리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마을을 유린하면서 그것이 안보라고, 그것이 한미동맹이라고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고 정당화하는 이 악인들을, 이 안보 마피아들을 천벌을 내려 주소서. 아멘. 어제는 우리가 미군 새끼들 나가는 거를 10분 막았습니다. 그렇게 10분 막은 것이 우리한테는 열심히 투쟁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이 10분이 1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24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아예 이 거리에 미군 새끼들은 일절 다니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악인들의 이 득세하는 시절을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 견뎌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장단 맞추는 이 부역 권력, 참으로 이 머저리 같은 권력을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모든 일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진실로 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끝이 우리가 원하는 대동세상, 해방세상, 평등의 세상, 평화의 세상으로 맞이하도록 하여 주소서. 그 신나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함께 어깨 걸고 두벅두벅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아멘. 어쩔 때는 제가 그냥 발언하는 것보다 이 기도를 그냥 하염없이 하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최운산 장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최운산. 아시는 분도 있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운산 장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침 어제가 최운산 장군 순국 78주년 추모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45년 7월 10일, 어제가 며칠이죠? 7월 5일. 그러니까 해방을 40을 앞두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어제 78주기 추모식을 했는데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했어요. 현충원에서 이 행사를 했다는 건 이제 이분의 그 독립투쟁, 독립운동한 그 공적이 이제 인정받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봉오동 전투 아시죠? 봉오동 대첩. 우리는 봉오동 대첩을 이제 홍범도 장군과 이제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걸 보면 참 우리가 역사 지식이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참 많고, 알아도 참 빈약하게 알고 있다, 이런 게 참 많은데, 저는 이 최운산 장군을 그 역사가 백이성 씨가 매불쇼에서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최운산 장군의 손녀딸 최송주라는 분이
최운산 봉오동의 기억이라는 그 책을 봉오동 대첩 100주년 되는 2020년에 이제 발간했는데 그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고 봉오동 전투의 이제 그 진상을 그 실제 역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 영화 봉오동 전투는 이제 상당히 실제 이제 이 봉오동 대첩의 그 내용을 좀 많이 굴절시켰는데요. 그 봉오동의 그 군대는 정식 대한민국 군대였습니다. 대한북로 독군부라고 그때 여기저기 이제 만주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부대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봉오동에 집결시켰습니다. 그 통합된 군대 이름이 대한북로 독군부였습니다. 그 봉오동에 대한북로 독군부가 있기까지 그 최씨 삼형제 그 선대, 그러니까 최씨 삼형제 아버지가 이제 조선시대 때 그 만주의 그 도백으로 지금으로 하면 도지사로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기반을 닦던 그 근거지가 이제 봉오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최씨 삼형제 이름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최진동, 그다음에 둘째 최운산, 셋째 최치흥, 정말 그 뭐 김구, 김자진, 하여튼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 영웅적인 독립투사들 그 이상으로 기억해야 될 이름이 이 최씨 삼형제입니다. 이 중에 최운산 이 사람이 만주의 거부였습니다. 거부. 아주 엄청난 부자였어요. 예를 들면은 부산의 그 6배나 달하는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땅 주인인 거죠. 그리고 만주의 사람들이 쓰는 그 모든 생활 필수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일제 때 대부분의 부자들이 다 친일 분자였어요. 아시죠? 대표적인 게 김성수잖아요. 김성수. 그 집안 일가가 대표적인 친일 아닙니까? 또 그 무슨 뭐 화신백화점인가 했던 그 박흥식인가 뭐 이런 사람 다 친일 분자였는데 이 최운산은 정말로 그 엄청난 부를 다 독립투쟁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봉오동 대첩을 이끌 수 있었던 게 결국은 이제 그 무기 아닙니까? 무기? 우리가 그 동학 농민전쟁 때 그 농민들이 괴멸을 당한 이유가 우리가 무기가 없어서였잖아요. 예. 근데 그 봉오동 전투에서 최운산 그 거부가 그 자기의 돈을 그 일제를 그 맞서 싸우는 그 무장 독립 그 군대를 그 양성하는데 다 바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대한북로 독군부가 그 계속 이제 훈련하고 무기로 이제 그 무장을 하고 해갖고 그 일제가 그 봉오동을 토벌하러 들어온 것을 이제 격퇴시킨 거였어요. 최운산 그 삼형제가. 그래서 최진동이 총사령관, 최운산이 총참모장. 이게 두 사람이 그 모든 그 작전 지휘를 책임지는 가운데 이제 그 봉오동 대첩을 이끌어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봉오동 전투의 그 최대 그 공적자로 알려진 홍범도는 그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을 때 뜻밖에도 아주 치명적인 오판을 해가지고 봉오동 그 전투를 그르칠 뻔했어요. 뭐였냐면은 한참 싸우고 있는데 홍범도가 자기 부대를 퇴각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빨치산이다. 우리는 군대가 아니고 빨치산이다. 그러니까 군대와는 이 작전이 다르다. 우리는 살아서 조국 독립을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갑자기 전투 중에 퇴각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홍범도가 맡은 그 경계선이 그야말로 무너져서 우리 아군이 큰 피해를 당할 뻔했는데 그 상황을 파악한 최운산 장군이 매복하고 있다가 자기 임무가 매복이었는데 그 부대를 이끌고 홍범도가 퇴각한 그 경계선을 맡아가지고 이제 계속 접전을 벌였고 다행히 그때 큰 폭우가 내려가지고 전투가 소강 상태가 됐을 때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그 전투를 끝까지 이제 이끌어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의 진위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홍범도 평전을 제가 읽었었거든요.
홍범도 평전의 그 부분을 봉오동 전투의 부분을 봤더니 거기에는 되게 일제의 기록이 많이 있는데 엄청나게 이제 포가 쏟아진 다음에 딱 봤더니 홍범도 군대가 사라졌다. 그것은 그것이야말로 홍범도의 신출귀몰한 그런 작전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됐다.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미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 봉오동 전투에서 그렇게 태강 명령을 그냥 혼자 내려가 총참모장이 있고 총사령관이 있는데 자기가 그냥 독단적으로 태강 명령을 내려갖고 우리 전투를 크게 그르칠 뻔했는데 하여튼 그것을 그렇게 이제 최훈산 장군이 잘 수습해서 넘어갔고 전투 끝난 다음에 그 홍범도가 그렇게 크게 일을 그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문책하려고 했는데 최훈산이가 그래도 우리의 귀한 자원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주의 독립투쟁을 다루는 그 방송의 다큐에서 오로지 홍범도만 부각시키는 걸 보고 그 최우산 장군의 딸이 그 다큐를 보고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그 연변말로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봉오동 전투의 총사령관은 우리 큰아버지 최진동 아니요. 총참모장은 우리 아버지 최훈산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봉오동 전투하면 홍범도, 청산리 전투하면 김자진 이름만 나오는 것이요. 그들은 우리 아버지의 부하 아니요. 이렇게 아주 그냥 그 격렬하게 그 울분을 토로했다고 해요. 청산리 전투 얘기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에 일어난 전투고 그렇게 대참패를 당한 일제가 이제 봉오동에 씨를 말리려고 이제 다시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걸 예상해서 그 봉오동에 있던 그 북로 독군부가 이제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해갖고 이제 일제의 그 영역이 아닌 대로 물러나는 도중에 이제 청산리에서 1920년 10월에 또 한 번 이제 일제를 유인해갖고 이제 격파를 한 게 청산리 전투예요. 하여튼 그 모든 전투가 최진동, 최훈산, 최치영 이 삼형제의 혁혁한 전가로 이제 이루어졌던 이제 전투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제가 원조번에 얘기했던 그 6월 6일 현충일이 얘기한 그 특무대장 김창룡이 이 악질이 그렇게 그 체포하려고 훈련이 돼서 했던 그 인물이 이채씨 삼형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재산을 만주 최대의 거부가 자기 돈을 다 바쳐서 군대를 유지하고 무기를 사들이고 그렇게 독립 군대를 양성해서 일제에 대항했던 이 사람이 지금은 한 100년 지나서 이제 지금은 이분의 공적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이제 존중하기 시작을 했지만 그때까지는 이 사람 이름조차도 우리가 몰랐잖아요. 예? 저도 이 사람 역사를 조금 안다고 하는 저도 이 사람 이름을 최근에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이 굉장히 빈약한 거예요. 심지어는 잘못 알고 있는 역사 지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하간에 그렇게 대중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그 최훈산 장군이 자기 몸을 바쳐서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심지어 자기 온 가족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봉오동 대첩이라는 우리 민족의 그 일제 식민지 시절의 그 치욕스러운 역사를 그나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열매를 만들어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금 100년이 지나서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드라는 이것을 여러분 IA 얘기하니까 IAEA 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IA 영어로 IAEA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 우리말로 하면 국제 원자력 기구입니다. 좀 나쁜 험한 말 좀 할게요. 아주 그냥 참 말 못하겠다. 야 나쁜 이름이에요. 국제 원자력 기구. 야, 뻔하잖아요. 그 속셈이. 근데 IAEA 그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사드라는 게 딱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안보 무기. 그냥 한미 동맹의 결실.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뭐 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뭐 하여튼 그런 고마운 무기. 뭐 이렇게 포장이 돼 있지만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정말 한 마을을 유린하면서 이렇게 부역 권력들이 총동원돼서 그 안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켜서 나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또 모든 진행하는 과정이 온통 불법과 그런 불법 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격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평화를 우리가 이 소송리에 한반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길고 긴 여정에 투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이 왜 저 사람들 저기서 저러지? 잘 이해를 못해요. 초전에서 한번 밥을 먹는데 식당 주인이 초전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직도 거기는 데모한다면서요. 내가 속에서 확 치실 놀았지만 여러분 일제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소수의 아주 0.몇 %의 사람들이 독립투쟁을 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정당합니까? 투쟁하는 게 정당합니까? 해야죠. 싸가지 없는 말투에 내가 팍 그냥 쏴붙이려다가 내 밥맛이 깨질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네. 역사의 모든 흐름을 보십시오. 소수의 투쟁이 결국은 그 시대를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었고 누룩이었고 아주 극소수의 그 투쟁이 그 뒤에 그 역사를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유일한 근거였어요. 맞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박정희의 그 총 독재 기간이 18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익환 평전을 읽고 정말 제가 무릎을 쳤어요. 문익환 그 목사님이 그 1976년 3.1 구국 선언하면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1994년 돌아가실 때 주민이세요. 딱 18년이거든요. 그 18년 동안 감옥을 6번 갔다 오고 그야말로 온몸을 민주화를 위해서 바쳤잖아요. 딱 한 사람이 그랬어요. 물론 여러 우리의 우군이 있었지만 박정희의 18년만 있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루했겠어요. 그러나 문익환의 18년이 박정희의 18년을 딱 깨끗이 지워버렸다고 저는 봤거든요. 예, 지금 온통 이 나라가 부역 권력이 한미동맹이라는 그런 있어 보이는 이름에 한마을을 유린하면서 전쟁 모기로 마치 이 나라의 참 평화를 가져다 주지 선전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투쟁이 그 거짓 괴담을 물리치는 진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투쟁이 진실로 앞으로의 역사를 잊혀졌던 최운산이가 다시 기억되듯이 진실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한 진지한 걸음이었다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끝을 선하게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화롭게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뚫고 함께 걸어갑시다. 평화. 평화. 정산 종사님. 앞에 보이는 정산종사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서도 평화한 마음을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평화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지킬 것입니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입니다. 이 길은 우리의 마을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수 없다.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국 정부는 침략행위 돕지 마라. 한국 정부는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소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선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선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선리 평화를 짓밟는 여기까지 내주고 소성리 그래.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선리를 짓밟는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선리의 사드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사드는 필요 없다. 소선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기지운영 불법이다. 이준영 불법이다. 불법 사드 뽑아내자. 불법 사드 뽑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6616 돌아가라. 6616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823이 돌아가라. 823이 돌아가라. 대국행위 하지 마라. 8680 돌아가라. 8680 이운영 돕지 마라. 이준영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경제업체 돌아가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이주운영 돕지 마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제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기지운영 불법이다. 이주운영 불법이다. 기지운영 돕지 마라. 이주운영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7707 돌아가라. 707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부여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국 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와라. 사드 부여하지 마라. 사드부여 하지 마라. 사드 돌아가라. 한일사회 돌아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달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달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